오는 29일 자정 청와대에 봉환기가 개양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공지를 통해 봉환기가 29일 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기됨에 동시에 청와대에 개양된다고 밝혔습니다. 봉환기 개양 시점부터 공식 명칭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뀔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한 청와대 이전 작업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장 한 컷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곳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른 아침부터 청와대 곳곳은 분주한 모습인데요. 관계자들은 언론 브리핑룸과 기자실을 점검하는 한편 직무 공간과 주요 동선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과 상징 체계 역시 청와대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전 작업은 사실상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은 이곳 춘추관에서 진행되는데요. 3년 7개월 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어져온 언론 대응의 중심축을 다시 청와대로 옮겨오는 셈입니다. 이처럼 청와대는 다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상징이자 대통령의 직무 공간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되찾기 위한 준비를 차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한 컷이었습니다. 네.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반 이제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의 이전을 시작합니다. 3년 반 만입니다. 자, 이 대통령이 이제 직무 공간을 30장 등 핵심 참모진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서 업무 효율을 좀 높이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일단 청와대 복귀의 의미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교수님 의견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6개월 이상 동안 어떤 국정 운영을 보면은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복원시키는 겁니다. 청와대 복귀도 마찬가지로 이 정상화 복원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3년 반 전에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면서 용산으로 갔지만 무속에 대한 문제도 많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특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이 내란 쿠데타를 기획하기 위해서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같은 건물을 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과거 박정희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그 국가 위비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이러한 그 네트워킹 돼 있는 문제로 다시 또 들어가는 거고 지하 벙커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상화와 복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보도에 나온 바에 따르면은 대통령 집무실이 바로 여민관에 예. 그 3실장과 50m 거리에다 가까운 곳이 가까운 곳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다운 그 생각인 거죠. 3실장과 함께 하면서 호흡하면서 국정 운영을 스피디 있게 또 긴밀하게 해나가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업무 복귀 과정을 통해 업무 보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기존의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된 그런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면서 국정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각 부처는 어떻게 하는구나, 산하단체는 어떻게 움직이는구나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새롭게 청와대에 그런 온라인 업무 시스템들을 강화해서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청와대 복귀에 대해서 정상화, 또 복원 과정이라는 의견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김 전 의원께서는 이 복귀 의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 저는 국정의 정상화라고 하지만 사실 청와대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좀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우리가 과거 청와대라 그러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권위주의 정권의 산물이고 구중궁궐이라고 했고 또 불통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윤석열 정부 때 보면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청와대로 가지 않고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열려고 했는데 결국은 비상경과 탄핵이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 결국 아마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용산을 벗어난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청와대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과거 지난번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가 아닌 어떤 광화문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그때 우리 종합정부청사를 그때 대안으로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로 다시 또 회귀하는 것이 과연 조금 바람직한가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저는 이제 수백억 원의 어떤 세금을 들여서 어쨌든 청와대로 복귀를 하고
또 복귀하면서 여러 가지 또 다짐도 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나마 뭐 국민 소통 그리고 조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대통령의 어떤 새로운 청와대 시대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그냥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용산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립니다. 전임 정부에서 용산으로 떠난 지 3년 7개월 만인데요. 부속실 등 일부를 제외한 직원들은 입주를 마쳤고 이사도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을 준비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용산에서 청와대로 각종 집기 등 이삿짐을 실어 나르는 작업은 10여일 넘게 계속됐습니다. 식당과 매점, 은행부터 각 수석실과 비서관실 등 주요 업무시설에 브리핑룸과 기자실까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부속실과 의전 비서관실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청와대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일반인 개방을 중단하고 시설 정비를 해온 청와대는 환경 정비와 정보통신공사까지 모두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본관에는 대통령 집무실, 여민관에는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배치됐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비서진의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다는 지적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여민관에도 이 대통령의 집무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언론인들이 사용하는 춘추관은 온라인 브리핑과 생중계 등 소통 기능을 강화해 새로 단장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마친 건데 이 대통령은 연말쯤부터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로 집무실 이전을 약속했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거기다 지어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3년 7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 청와대 시대. 이 대통령 관저는 보안과 경호 등을 고려해 내년 초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원칙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화문부터 청와대, 종로, 청계천을 도는 러닝 코스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인근 등산로 역시 최대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경호처는 정부기관 합동종합점검 등 앞선 3년간의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위험 요인을 없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